골프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요. 나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 라는 한 가지가 있게 된다면요.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나만의 비장의 무기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프로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56도를 준비를 했어요.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샷과는 전혀 다른 스윙을 합니다. 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축을 잡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릴리스 동작을 사용을 해서 거리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스 동작 사용 없이 이렇게 상체와 함께 목표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큰 스윙이 그냥 작아지면 이게 어프로치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자, 어프로치와 샷의 다른 부분은 릴리스를 하고 또 릴리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프로치 이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어프로치를 할 때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있습니다. 자, 진달래 아나운서는 혹시 알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앞에서 약간 힌트를 주셔서 알 것 같은 게 어프로치 할 때는 일단 좀 많이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야 하고 특히나 이 손목을 움직이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역시 눈치가 너무 빠르신데요. 자, 우선 맞아요. 제가 릴리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요. 우선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손목을 사용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클럽을 잘 보시면 우선 웨지 저는 56도인데 56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클럽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드 무게가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무거운 클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늘 보고 무거우니까 나 그냥 툭 쳐도 그냥 공이 뜨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헤드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도 맞을 수 있다라는 함정이죠. 그래서 스윗스팟, 정확하게 스윗스팟 지점에 맞아야 하는데 헤드가 크고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손목을 사용을 해버려도 위쪽에 맞거나 뭐 다른 곳에 맞아서 거리도 안 맞고 그리고 공도 멀리 나가지 않는 미스샷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생크도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찌 보면 쉬운 클럽인 것 같은데 정타율이 너무 안 맞고 잘 어려워요라는 골퍼분들은 자, 이러한 클럽의 생김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프로치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때 이 양손이 그저 이렇게 어드레스 때만 클럽을 잡아주고 여기에 제가 석고를 싹 부어서 그냥 손을 굳혀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의도는 전혀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 그리고 자,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몸과 함께 이렇게 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목을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요. 나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골퍼분들도 만약에 내가 어프로치를 했는데 공이 갑자기 어떨 때는 붕 떠서 공이 안 구르고 또 굴러야 될 때는 공이 너무 많이 구르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나도 모르게 손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 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채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어드레스가 왼쪽 발에 체중을 실어두고 볼위치가 오른쪽 발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어때요? 보여지기에 이 각도가 좀 다른 클럽보다 많이 앞서 있지 않나요? 네. 네, 각도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클럽 어드레스 자세고요. 그리고 클럽이 짧아서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스윙이 되면요. 이미 어떠한 클럽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웨지니까 백스윙 할 때 좀 코킹을 해야지 라는 생각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또 클럽이 짧다 보니까 컨트롤이 너무 잘 돼요.
내가 그냥 잡고 자신 있는 거죠. 뭐 드라이버나 이런 클럽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세팅 자체가 내가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회전을 해도 손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백스윙을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 임팩트. 자, 이렇게 맞아야만 뒤틀림 없이 이렇게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이 클럽으로 조금만 손목을 방심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요. 평상시에 손을 사용하지 않는 백스윙이에요. 여기서 손을 조금 사용하게 됐어요. 자, 이 정도는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코킹 동작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아. 자,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퍼의 본능인 내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사용한 만큼 그만큼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손목을 사용해도 내가 풀려고 하는 순간 이미 클럽은 풀리게 되면서 뭐 뒤에 맞거나 타핑이 나오거나 생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시는 골퍼분들도 지금 저희가 할 스윙을 해보시면 하시고선 이 느낌과 조금 다르다 하시면 손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프로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많이 했었던 연습 방법인데 네, 맞아요.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래도 외지는 손목 써야지라고 하시고 코킹을 정말 많이 하셔서 미스 많이 나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요. 사실 스윙의 크기가 작으면 손목을 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윙의 크기가 조금 이제 크게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이거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 손목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프로치는 이 허리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정확한 그린 주변 그리고 어프로치라고 하는 지금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상체로 이용한 이 어프로치는 이 허리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허리를 넘어가는 저는 허리까지를 한 30m에서 40m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허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건 샷과 마찬가지로 릴리스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린 주변 30m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드레스를 하고요. 양팔을 이렇게 양쪽 팔 안에 동그랗게 공을 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조금 이상하죠? 자 이렇게 제가 양팔을 벌리면 전 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어프로치를 할 때 양팔에 이렇게 공을 끼거나 아니면 사실 볼박스를 끼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이렇게 볼박스를 끼고 연습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손목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목을 사용을 최소화라는 것도 안 돼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손은 그냥 굳어져 있다. 죽은 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양팔에 이렇게 공이 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 거죠. 죽은 손이라는 게 그만큼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맞아요. 절대 손목을 사용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샷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약간 헤드를 열고 스윙을 해서 제가 여기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큰 스윙을 못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약간 로브샷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럴 때는 스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이 좀 커졌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윙은 어프로치는 손은 죽은 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체를 이용해서 우양우 좌양좌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셨다면 이제 비장의 무기 만들 시간입니다. 자,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연습 방법은 제가 가장 많이 했었고 비장의 무기. 네. 비장의 무기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사실 그린 주변에서 무조건 퍼터로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치지 못할 것 같아도 퍼터 주세요.
하고 퍼터로 하거든요. 아, 이런 말 있어요. 그린 주변에서 퍼터 쓰면 아마추어, 어프로치 하면 프로.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뭐 퍼터 쓰면 퍼터 쓰는 게 좋죠. 근데 네, 잘하고 싶어요. 저도. 어프로치를 퍼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장의 네. 무기를 가르쳐 주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비장의 무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더 기대하셔도 좋은데 일단 첫 번째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니 이미 제일 무거운 헤드를 가지고 그냥 치면 헤드 무게지 이걸 뭘 헤드 무게를 느껴라고 할 수 있지만 헤드 무게를 못 느끼고 어프로치를 하시는 골퍼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는 이 공을 내가 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무거운 헤드를 그냥 내리면 공이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공을 쳐야 돼 라는 순간 이건 헤드 무게가 아니고 나의 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헤드 무게 어프로치. 평상시에 어드레스를 서주시고요. 저는 오른발 쪽 앞쪽에 공을 둬요. 이 오른쪽 공의 우측으로 한 뼘 정도 공을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미 의도를 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른발에 뒀다라는 건 아까 전프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죠.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공을 맞히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려오는 길목에 공이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공이 이미 우측에 있기 때문에 내가 치려고 하기도 전에 공이 맞아버렸네라는 작전이에요. 자, 이 공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내가 공만 보면 공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을 그냥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헤드 무게를 칠 수가 있는 건데 오른발 쪽에 한 뼘 정도 둔 상태에서 공을 치면서 공을 하나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내려오는데 맞았네? 라면서 나를 속이면서 내가 손을 먼저 쓰기 전에 이미 맞게 하는 작전인 거죠. 자, 이 느낌을 계속 공을 하나씩 평상시의 위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맞았네. 근데 생각보다 헤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요. 이 내려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공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절로 맞는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길목에 있었다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오른쪽부터 그냥 하나씩 와서 평상시 위치에 왔으면 그때도 그 느낌을 그냥 느껴서 툭.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프로치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내가 이 느낌을 알고 헤드 무게를 알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프로치를 이 클럽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헤드 무게를 느껴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아까 전에 퍼터를 그냥 칠까라고 진달래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저만의 비장의 무기예요. 제가 5년 전부터 사용을 했던 건데 네. 왜 어프로치를 안 하고 퍼터를 해야지 그린 주변에서요. 한 10m, 한 15m 되는 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자,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이유는 아마 이 이유일 것 같은데요. 정말 이번엔 잘해야 돼. 꼭 붙여야 돼. 라는 순간 굉장히 몸은 긴장이 되면서 경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실수 혹시 안 해보셨어요? 터덕 이 한다 터덕 그러죠. 그러면은 그린 앞에 똑 떨어져요. 맞아요. 이렇게 한 번 실수가 나온 건 그래 어찌어찌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 다음부터 어프로치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어프로치 하기 싫어. 그냥 퍼팅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맞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해결해 줄 한 가지 왼쪽 검지 손가락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왼쪽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퍼팅 그립을 잡고 있는 그립과 같은 그립인데요. 네. 제가 시합 때 너무 긴장을 하고 어떻게 쳐야 될지 몰라서 그렇다고 퍼터를 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퍼터 그립을 잡고요. 왼손 검지를 빼고 이렇게 섰어요. 자, 그랬더니 아마 이 검지를 딱 펴는 순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왼손 검지를 펴는 순간 위안이 되고 평온이 찾아오고 왠지 왼쪽 검지 손가락부터 이 팔까지
그리고 이 클럽까지 왠지 나무 젓가락을 쭉 껴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서 왼손 축이 사라지면서 오른손이 뭔가 오른손에 쓰임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왼손이 축 역할을 해주고요. 오른손은 쓱 이렇게.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좀 명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평상시에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손 검지를 그냥 쭉 펴주세요. 피고 이 오른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퍼팅 그립 잡는 골퍼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자, 그 의도는요. 왼손가락을 딱 펴는 순간 왼쪽 손목이 이렇게 손목이 고정이 되면서 손목을 쓸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연결을 해서 왼손 손가락을 그대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어프로치. 자, 아까보다도 저는 훨씬 더 약간 자신이 생기면서 터치감도 훨씬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프로치라는 건 그래요. 사실 거리감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짧거나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어프로치는 터치감, 정타율이 정말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자신이 생기고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왼쪽 검지손가락 그리고 헤드 무게 오늘의 내용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어프로치 해주시면 아마 어프로치 나만의 비장의 무기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숑숑님께서 그립 완전 꿀팁이에요. 지금 따라해보고 있는데 느낌이 딱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피카츄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항상 이 평평한 데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에서는 어깨 회전만으로 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경사지에서는 어깨 회전만 치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인가요? 네. 자, 경사지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라기보다는 내 상체를 함께 일체감 있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주신 것처럼 맞아요. 어깨가 사용된다는 말이 맞죠. 이렇게 상체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사에 그냥 몸을 맞춰주세요. 자, 지금처럼 상체와 일체감 있게 이렇게 스윙을 하는 손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런 스윙을 해주시면서 오르막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그 경사에 맞추고요. 내리막이에요. 그럼 내리막에 내 몸을 맞춰서 이렇게 서주시면은 상체와 함께하는 어프로치 경사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린 주변에 갔을 때 저처럼 퍼터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배제이 프로가 고이 간직해